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자들의 온라인 역량을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신성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글쓰기, 스마트폰 블로그 포스팅에 대해서 직접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쁘시죠? 그리고 직접 내가 우리 과수원 혹은 전답에 나가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컴퓨터에 앉아서 다시 사진을 찍고 정리하고 그걸 블로그에 글 쓰고 하는 게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블로그 글쓰기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요, 네이버 들어가서 블로그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글쓰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별도의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앱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죠?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요,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시고 나서 앱을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까지 하시면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글쓰기가 시작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블로그를 글 쓸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블로그에 글 쓴다 라고 하면 우리 PC에서 컴퓨터에서 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내 블로그의 메인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메인 화면 가장 아래쪽 한가운데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보세요.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그 아이콘이 맞습니다. 그 아이콘을 눌러서 지금부터 글쓰기를 직접 해볼 텐데요. PC에서 글쓰기와 우리 스마트폰에서 글쓰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하나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지켜봐 주시고 조금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 화면과 아마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단 저의 커버 이미지와 여러분들 블로그의 커버 이미지가 조금 다르겠죠. 글쓰기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내거 메인 화면 가장 아래 보면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같이? 자,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PC에서 글을 썼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가장 위에 뭐라고 써 있나 보겠습니다. 취소라고 써 있어요. 제목 위에 보시는 겁니다. 제목 위에 취소라고 써 있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PC에서 만들어 놓은 블로그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카테고리를 미리 글쓰기 전에 정해 놓으셔야지 돼요. 아, 내가 오늘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이 블로그의,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가운데 있는 취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글을 갖다가 넣고자 하는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카테고리를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카테고리가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한 3, 4개 정도 있거나 혹은 이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농업일지, 농업일기, 상품 소개, 그런 카테고리가 있으시면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리고 다시 화면의 한가운데를 누르시면 이제 무엇이 바뀌어 있나요? 네, 지금 쓰려고 하는 글이 들어갈 카테고리가 바뀌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첫 번째, 이 글이 들어갈 카테고리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당연히 블로그 글의 제목을 정하게 되겠죠. 아마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블로그의 글의 제목은 중요하다. 어떻게 써야 한다. 그 제목을 맨 위에 있는 제목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입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번의 팁이라고 해서 일단 제목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PC에서는 이곳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도 이미지를 넣기도 하죠. 제목란에 넣는 이미지, 그 부분은 방금 입력한 텍스트 라인 가장 오른쪽에 보면 정사각형으로 무슨 이모티콘 같은 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모티콘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진 중에 제목란에 들어가는 대표 이미지 하나를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 위에 첨부 버튼을 누르세요.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까 입력했던 제목, 텍스트와 배경이 되는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목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목까지 집어넣고 나면 밑에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에 아주 희미하게 써있는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문에 샵을 이용한 태그 입력도 가능해요 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 글쓰기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블로그 글쓰기 이제는 글 쓰는 중간중간에 해시태그를 넣고서 글을 쓰시는 게 노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진 넣기 말고 우선 텍스트를 넣고 편집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 클릭을 하십시오. 본문에 글쓰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빈 공간을 클릭하면 우리 밑에 카카오톡이나 일반적으로 글쓰기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자판이 나옵니다. 저도 한번 자판에다가 실버넷 TV 똑같이 제목에 있던 것을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보통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자판으로 입력을 하고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자판으로 텍스트, 즉 글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력한 글을 한번 수정하는 부분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지 돼요.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내가 글을 입력하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글을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백스페이스 지우기 혹은 띄우기, 커서라는 곳을 마음대로 두고 그것을 편집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쓴 글에 굵기를 진하게 하고 싶다, 글씨를 크게 하고 싶다,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바꾸고 싶은 글씨를 전부 선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실버넷 TV라고 하는 부분을 꾹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전체 선택을 하고 나면 방금 입력했던 자막 위에 전혀 새로운 창이 뜹니다. 제 것 한번 읽어 볼게요. 맨 앞에 나눔 고딕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즉 내가 방금 쓴 이 글의 글씨체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바꿔볼게요. 나눔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고 나눔 명조로 바꾸면 방금 선택한 글의 글씨체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나눔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방금 선택했던 서체를 바꾸고 나서 앞에 가장 왼쪽에 거꾸로 된 화살표를 누르면 이번엔 뭐를 할 수 있냐? 나눔 명조 옆에 본문 3 혹은 여러분들은 뭐 본문 4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3을 눌러서 본문 1로 바꾸면 와, 글씨가 커집니다. 그렇죠. 또 옆으로 가면 본문 5로 바꾸면 글씨가 와,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글씨 크기를 내가 조정을 하신 후에 버릇처럼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꺽쇠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정렬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한가운데 보이시죠? 이건 몇 개의 줄로 되어 있냐면 5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줄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내가 방금 썼던 글이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또 한번 터치해 보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정렬이 됐고요. 또 한번 터치를 하면은 왼쪽 정렬이 됩니다. 즉 내가 쓴 글이나 문단의 정렬 위치를 바꾸는 게 5줄짜리예요. 자, 5줄 옆에는 많이들 아시죠? B라고 써있는데 이건 뭐죠? 볼드체 쪽 글씨를 두껍게 하기. 자, 볼드체 옆에는 뭐가 있나요? I가 무슨 뜻이죠? 이탈릭체,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진 이탈릭체. 이탈릭체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U자 밑에 언더바, 즉 밑줄 긋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글씨체, 내가 글을 쓴 이후에 그 자체를 갖다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글씨 색깔 바꾸는 곳 어디 있나요? 자, 보세요. 텍스트를 갖다가 입력했던 곳들 중에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까먹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맨 앞에 글씨체를 바꿨고, 두 번째 글씨 크기를 바꿨고, 세 번째 글씨의 위치를 바꾸었고, 그 다음에 굵게 하기, 그 다음에 옆으로 눕기,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인용구 문장이 있는데요. 이때 옆으로 미시면 실버넷 TV라고 하는 글의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블로그에 글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그 글을 눈에 띄게 편집하는 것. 이게 사진을 넣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텍스트를 갖다 내 마음대로 바꾸는 연습을 해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사진을 넣고 싶은데 사진은 어떻게 넣을까요? 방금 입력한 텍스트 밑에 메뉴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진기 모양을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싶은 사진들을 갖다가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꺼번에 여러 장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4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라고요? 오른쪽 위에 첨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나요? 보이시나요? 실버넷 TV라고 아까 우리가 글을 쓰고 수정한 밑에 방금 집어넣은 사진 4장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 사진들도 여러분들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진하고 사진 사이를 벌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중에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나는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서는 이미 사진을 찍어서 다른 곳에서 편집을 해서 일로 다시 불러와야 됐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살짝 터치해 보세요. 살짝입니다. 살짝 터치를 하시면 꾹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 터치를 하면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새로 어떤 아이콘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정사각형이고요. 두 번째 아이콘에 요술봉 아이콘, 즉 요술봉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그 요술봉처럼 생긴 아이콘을 누르시면 내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 자체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편집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찍은 걸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때 편집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정사각형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밑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시면 그리 어려운 기능들이 아니라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정사각형으로 잘라보는 겁니다. 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사진을, 자, 보이시나요? 네, 잘랐죠. 자른 상태에서 이번엔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V자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거나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편집했는데 다음은 뭐 누르나요? 그 다음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른쪽 위에 있거나 혹은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V자 표시 누르시고 이번엔 오른쪽 위에 완료를 누르시면 분명히 약간 옆으로 긴 사진이었는데 다 편집이 돼서 정사각형으로 나옵니다. 사진 편집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글 쓰고 우리 뭐 했냐면은 사진 넣었어요. 스마트폰에서 글을 쓰는데
에이구, 글 쓰고, 나 이거 안 그래도 스마트폰에 이거 조그만한 자판으로 글 쓰기 힘들어. 굳이 내가 이걸로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찍어서 바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올려야지, 컴퓨터로 또 옮겨야지, 그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글 쓰기에는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기능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기능입니다. 자, 이제 글을 쓸 건데, 아까 우리는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썼냐면요, 이렇게 빈칸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한글로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았죠. 자, 빈칸에 글을 쓸 위치에다가 터치를 하시고 밑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제일 처음 게 뭐였죠? 사진 넣는 것. 두 번째 거는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이모티콘을 넣는 것. 세 번째 거는 아까 글씨를 넣고 편집하는 것. 네 번째 거는 전체 페이지를 정렬하는 것.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된 것, 요건 이제 링크를 다는 건데 그 링크 옆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이 점 3개에는 기가 막힌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점 3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점 3개를 누르면 전혀 다른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콘 중에서 컴퓨터에는 전혀 없던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음성 입력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자, 아래 보니까 음성 입력이라는 게 있죠. 그 외의 기능들은 PC에서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기능들이야. 그런데 음성 입력은 처음 보는 기능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음성 입력을 누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성 입력을 누르면 마이크를 눌러서 말을 하라고 나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즉, 내가 말을 하는 것을 글로 전부 다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내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작은, 그렇죠, 우리 자판에 있는 글을 쓸 필요가 없이 이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글이 자동으로 써지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위치 알려드릴게요. 글을 쓰고 싶은 곳 터치하고 그 밑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숨겨져 있는 점 3개를 누르시고 음성 입력을 누릅니다. 마이크를 눌러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곳을 한 번만 터치하고 그 다음부터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신성수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블로그를 글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말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야기하고 나서 끝! 제가 지금 보니까 오타가 있나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신성수 강사입니다 하고서 쭉 나왔는데 오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자판으로 글을 한번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귀농귀촌 하시거나 우리 농업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문적으로 글을 쓰지 않으시다 보니까 글을 쓰려면 막막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스마트폰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쓴 글 편집하는 거 제가 아까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방금 쓴 글을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편집하고 싶으면 어떤 거라고 했죠? T자를 누르시고 진하기를 빼고 밑에 밑줄을 빼고 글씨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글씨체를 나눔 고딕으로 바꾸고 그리고 글씨의 크기 자체를 본문 3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글도 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글을 써놓은 것을 쉽게 편집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으로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세요. 자, 스마트폰으로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글을 썼다고 해서 그 글 쓴 것을 스마트폰에서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글로 집어넣고 혹은
바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넣어놓고 일명 발행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저장해 놓고 나면 집에 가셔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쓴 걸 그대로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우리 기타 기능에 대해서 몇 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쓰고 이모티콘을 넣고 사진 편집까지는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 와야 돼요. 우리 나한테 연락해야 돼요. 이런 링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자, 빈칸 누르시고 이번에는 지도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밑에 있는 아이콘들을 전체를 다 보세요. 첫 번째는 카메라,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아까 우리가 음성 입력을 했던 그 코너를 누르면 장소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자, 장소를 선택하시면 뭐라고 나오냐? 메뉴에 국내 해갖고 장소를 검색하세요 라고 나와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농장 이름 혹은 식당 이름 등을 갖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한번 실버넷 TV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실버넷 TV 이렇게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즉 실버넷 TV의 주소지를 내가 방금 글쓰기 한 곳에 지도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도 등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도 등록이 중요한 이유, 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 수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우리 축제할 때 저희 부스에 찾아오세요 라고 했다거나 고구마 직접 오셔가지고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어떻게 가는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소를 알려드릴 필요도 있지만 글을 입력해 놓으면 이곳에 지도를 입력해 놓으면 이 지도는 뭐와 연결되냐? 내비게이션과 즉시 연결됩니다. 또 전화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지도를 등록해 놓으면 지도 안에는 전화번호 정보까지도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는 막강한 기능을 합니다. 지도도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스마트폰 안에서 지도 이외에 여러분들이 또 입력할 수 있는 건 글감 검색이나 톡톡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감 검색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봤다거나 영화를 보신 내용을 올린다거나 TV에서 봤던 내용, 왜 우리 농업인들이나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가끔 TV를 그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나왔던 TV 방송을 이곳에다가 링크를 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붙여 넣을 수도 있는 게 글감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안 하신 분들도 많고 아직 마케팅을 잘 모르시면 네이버 톡톡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 톡톡은 네이버에서 쓰는 카톡과 같은 겁니다. 나에게 네이버에 글을 보고서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할 수 있는 게 네이버 톡톡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당연히 네이버의 블로그 글쓰기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톡톡이라고 하는 삽입 기능이 있습니다. 톡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을 하셔야지 된다는 점, 이거 꼭 이해하시고요. 기본적인 개념, 네이버 톡톡은 우리 카카오의 카톡과 같다. 즉,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카톡처럼 톡으로 나에게 문의를 하고 싶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게 톡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어요. 즉, 스마트폰에서 글을 썼을 뿐이지 이 글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다시 글을 다 썼다라고 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등록. 그러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카테고리에 이 글이 등록되나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어디에다 올릴지 카테고리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카테고리에 글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나는 블로그에 직접 써본 적이 있거나 컴퓨터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로 바로 등록하셔도 좋은데요. 이 상태로 등록하기보다는 오른쪽 위가 아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저장까지만 해주시면 나중에 컴퓨터에서 내가 조금 더 사진이나 혹은 글씨를 갖다 수정을 하고 그 이후에 컴퓨터에서 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유, 그냥 귀찮아. 나 그냥 이거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얼렁얼렁 사진 찍어서 글 올리고 글 쓰는 것도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말로 글 쓰고 그대로 그냥 발행할래?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발행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방금 이야기한 그리고 내가 방금 이렇게 작성한 것들을 나는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멋지게 편집을 다시 한번 할 거야 라고 하면 오른쪽 밑에 저장을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발행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냥 화면에서 나오시고 컴퓨터에 가셔서 블로그에 로그인하시면 저장된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서 작성돼서 저장된 거를 편집은 컴퓨터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글쓰기는 익숙해지셔야지 됩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거는 내가 방금 촬영한 거를 사진 한 장, 글 두 줄로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블로그 글쓰기 매일 쓰기가 어렵습니다. 잘 쓰기보다 매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는 매일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글쓰기 같이 해봤는데요.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방법, 노출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을 잘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다음 일입니다. 글쓰기가 즐거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글쓰기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글쓰기가 습관이 되는 방법, 여러분들이 24시간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한 줄이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농일지를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사진 한 장, 글 두 줄로 시작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을 확장시키고 매출을 갖다가 낼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